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정표입니다. MBN 유일의 정치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심탄회하게 많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노란색 이 뭐 옷이잖아요. 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 안을 화사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MBN 사옥에는 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네. 그때 조정훈 시대전환 네, 후보와 네, 단일화 네, 토론회 때 네. 나와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1년 반, 2023년 1월 달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그 선임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돌아와서 서강대학교에 네. 멘토링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멘토링이요? 네. 그래서 멘토링 센터 공동센터장을 하면서요. 네. 경험이 주는 미래. 어,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그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네. 특강을 하는 시리즈를 지금 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 오셨던 분이 이창용 하는 아, 총재였고요. 그러시구나. 5번 지금까지 했는데 네. 5번째 강사가 퓨리오사 AI의 백준호 대표였습니다. 아, AI가 또 나오는군요. 네, 왜냐하면 그 네. 퓨리오사 AI 백준호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면서 네. R&D 자금 약 2억 원을 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 그 R&D 자금이 지금 1조 가치의 회사가 됐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뿌듯함을 느끼고 엄청난 있습니다. 경험을 나중에 이제 뭐 네. 기회가 된다면 충분히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2023년 1월부터 24년 봄 상반기까지 네. 애국에 계셨어요. 네. 그러면서 국내 정치 그때 당시 국내는 상당히 격변의 전 정권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시기였는데 아무튼 국내 상황도 계속 정치 상황 지켜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하버드에 가서 예. 맨 먼저 충격을 받았던 것은 네. 2023년의 화두가 반도체의 무기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이슈를 가지고 하버드에서 포럼이 본물 터지듯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이제 미중 갈등이 이제 고도로 이제 더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네. 그랬는데 그 수많은 포럼에 네. 한국 기업도 나타나지도 않고 한국 정부도 오지를 않는 관심이 거예요. 없고.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하버드에 항의를 했어요. 왜 한국을 부르지 않냐? 부르지 않느냐. 어. 대한민국이 반도체 하면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네. 나라인데. 그랬더니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당신이 있지 않냐. 당신이 해라. 그래서 이제 저를 막 패널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배경에는 네. 한국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너무 관료적이다. 그래서 섭외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또 들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고. 오히려 국내에서 네. 뭐 섭외가 어려웠던 상황들, 당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장관님께서 AI 반도체 전도사가 되는 계기가 됐는데 됐습니다.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요.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시고 일단 사실상 정치에 조금 거리를 두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계시면서 반도체 이쪽에 주력하시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새로운 정권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2달 좀 넘었고 네. 70일쯤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응원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전직 장차관 네. 지지선언 할 네. 때 그 네. 당시에 이제 기억납니다. 네. 갔었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저는 지난 2달간은 속전속결 그리고 굉장히 명쾌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전속결, 네. 명쾌하고 명쾌하다. 정확하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빠르게 판단하시고 네. 그다음에 디렉션을 정확하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의 계엄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무슨 저
비정상적인 국가가 됐었는데 이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적인 국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돌려놨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그 과정에서 일부 비판도 있었고 야당 중심으로요.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짧은 시간에 해외에서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정상화되고 네, 있는 네, 그런 네. 단계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뭐 국정 지지율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제 늘 그 어떤 기대치와 저는 비례한다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네.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쭉 지난 2달간 쭉 상승세를 타다가 네. 이번 주 들어서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아마 여러 가지가 겹쳐서 저는 그럴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면 아닙니까? 조국 사면도 있었고 인사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든지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요. 네. 바로 하락하지 않습니다. 네. 누적된 결과가 한두 주 후에 네. 또 뭔가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때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인사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조금 기대치에 못 미쳤던 부분,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겹쳐져서 이제 조금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이 조국 그 전 장관 사면 문제도 이 속전속결의 한 일환이다?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 하면은요. 네. 그 예를 들면요. 지난 초파일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에 네. 특별 사면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평상적으로 보면 부처님 오신 날에 특별 사면을 안 하면 크리스마스 때도 보통 안 합니다. 네.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또 사면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잣대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이번에 사면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어차피 사면을 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일찍 빨리 털고 가는 그것이 더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전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뭐 연말에 해도 되고 좀 속도를 늦춰도 되는데 그래서 당 내에서도 예를 들면 한준호 뭐 의원 같은 분도 이번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역시 속전속결의 일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갔습니다. 네. 국민 정서를 좀 더 반영했다라면 좀 늦춰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라고 장관님께서는 보고 계시는군요. 뭐 반드시 이게 잘했다라기보다는요. 네. 어차피 연말에 가서 만약에 사면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런 가정이었다면 지금 하는 것도 나쁘지 나쁘지 않다. 않다. 네. 그럼 조국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 지방선거에 뭐 출마설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뭐 언론이 엄청 빠르잖아요. 장관님도 정계의 잘 복귀를 아시겠지만. 빨리 하시겠죠? 저도 그러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 이후에 어떤 정치 노선이나 행보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네. 예측하기는 것 네. 자체가 아직 15일 날 이제 출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요. 네. 민주당의 베테랑이셨고 잔뼈가 굵으셨고 네. 제가 법사위원장 하실 때 열심히 취재도 했었고요. 시원시원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정치가 판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집권 여당이 되면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정도였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정치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국민을 바라보는 그것에 그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 민주당의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에 대한 포션이 조금 더 넓어졌다고 할까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정치 행보와 다른 행보를 하는 경우가 간간히 눈에 띄죠. 그게 네. 우려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는 그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통쾌할 수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네. 해안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네. 당원, 소위 네.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 뭐 개딸이라고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을 하는데
당원과 당원의 지지만을 지금 많이 이렇게 고려하고 그에 기반한 정책과 당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걱정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또 정치의 정치라는 것이 예. 그런 지지자들의 그 요구와 또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통쾌함? 네. 통쾌함을 또 대변해주는 또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긴 네. 하죠. 네. 그것을 어떻게 잘 배합해서 균형감 있게 가져가느냐. 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균형감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있습니다. 좋으신 네. 말씀이십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비정상적인 상황, 많이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어서 정치라고 하는 건 사실상 여야 협치가 중요한데 그런 네. 균형을 여당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 여당 안에서조차 어떤 정책을 만들 때도 그 안에서 국민들을 바라보는 균형 지금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균형감이 깨지게 되면 결국은 뒤뚱거리게 되죠. 그러면 네. 정청래 당대표의 민주당은 그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정청래 당 대표가 네. 강성이지 않습니까? 강성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미지가 박혀져 있죠. 근데 네. 실질은 또 반드시 또 강성만은 아닙니다. 그래요? 굉장히 나긋나긋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비친 모습이거나 아니면 사석에서 이렇게 모습은 네. 엄청난 강성이신데. 그래서 네. 오히려 저런 강성 이미지를 가진 당 대표가 네. 균형감을 가질 때 국민들이 더 많이 지지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청래 네. 당대표께서 앞으로 보여줘야 하실 모습은 어떤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균형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였는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네. 본회의장에서 그 주식 거래하면서 그런 일 있자마자 바로 그냥 속전속결로 처리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한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공과 사를 저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적으로는 사실 박지원 국정원장님,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윤근 대표 그리고 이춘석 이렇게 4명이서 우리가 그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던 네. 굉장히 그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정말 4명이서 12명을 상대하면서 네네네. 국민의힘의 12명을 상대하면서 힘들게 싸웠던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으로는 저는 이것은 정말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원장의 대선배이시기도 하잖아요. 사실상 법사위원장 예전에 하셨고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야 협치 이끌려고 네. 상임위 하시면서 부단히 노력하신 거 제가 기억하는데 정청래 당대표 법사위원장 하실 때 상임위 보셨죠? 카리스마 있게 막 하고 그때는 제가 좀 외국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네. 자주 보진 못했는데 예. 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네. 영상을 그 보면 영상을 보긴 봤습니다. 그 덕에 당대표가 되셨을 수도 있다고 좀 볼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정치 현안 이건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상황, 국민의힘도 지금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 여의도 정치라고 하는 게 국내 정치라고 하는 게 협치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는 악수도 안 하겠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어떤 내란의 공범 정당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의 근데 또 이 리더라고 하면 좀 손도 잡고 좀 보듬고 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지 좀 짧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정청래 당대표가요. 의외로 또 좀 코믹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악수도 안 하겠다. 사실은 아마 그게 진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네. 뭔가 그렇게 이제 내비쳐진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상대가 너무 엄하게 받아들이나요? 너무 무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정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이제 네. 국면이 지금 경색됐는데 네. 어느 날 좀 그 코믹한 터치로 내가 그냥 그건 한번 해본 소리였는데 너네 너무 겁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케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해법이다. 네네. 그러니까 예능으로 말한 걸 지금 상대 당이 다큐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좀 더 이렇게 여유 있게 접근을 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네. 장관님의 이 좋은 해법을 정청래 당대표도 그렇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잘 한번 좀 헤아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AI 얘기할 때가 된 것 AI 같습니다.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AI 전도사가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AI 반도체 그쪽 관련된 관심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아, 옛날에요. 예. 제가 1990년대 초인데 아, 너무 옛날인데요. 너무 옛날이죠. 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아, 기자 시절에. 기자 시절에 MBC 기자 시절에. 그때 날라다니셨을 때 소위. 근데 그때 날지 못했어요. 왜 날지 못했냐면 예.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이야기를 1시간 내내 하는데 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전문 용어를 절반 정도밖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실 굉장히 창피했어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반도체 이걸 극복해야 되겠구나. 제가 네. 더군다나 경제부 기자였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좀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반도체에 관심 갖게 된 거는 좀 오래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부 장관을 하면서 제가 첫 일성이 네.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를 해야 된다라고 중기부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네. 중기부 직원들이 다 어리둥절한 거예요. 갑자기? 네, 그건 산자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네, 예, 이게 그 스타트업들이 그 생태계를 구성해 줘야 네. 강하게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기부 일이다라는 거를 계속 주입시켰죠. 지금 이재명 네. 정부도 대통령도 AI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라고요. 네. 이게 늦었죠? 늦었습니다. 복귀해 보면 이렇습니다. 네. 2015년, 16년, 17년 요때가 사실은 그 AI 반도체로의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2016년은 네. 구글의 알파고와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이 바로 광화문에 있는 네네. 호텔에서 아, 어마어마했습니다. 바로 우리 그때. 눈앞에서 그때 네. 대국을 펼쳤잖아요. 네. 그래서 이세돌이 딱 한 판 이기고 졌는데 이때 이 중계를 바라보던 외국 선진국들은 AI에 관한 국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구나. 라고 다들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아, 의외네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과학기술 미래위원회인가요? 뭐 그런 그 무슨 위원회가 하나 생기긴 했습니다. 네. 생기긴 했는데 그 뒤로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이것이 실기를 이제 했구나. 완전히 실기를 했고요. 네.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2015년에 엔비디아가 쿠다 시스템을 150억에 사가라고 그랬는데 그거 거절했죠. 또 2016년에는 애플이 삼성하고 절연을 한 해가 2016년이에요. 그리고 2017년이 HBM 만들자고 그랬다가 이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로 간 그 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5년, 16년, 17년 이때가 어떻게 보면 그 AI가 기존의 반도체에서 AI 반도체로 넘어가는 변곡점 같은 시기였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은 메모리 반도체는 너무 잘 나가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너무 취해가지고 이 미래를 보지 못했던 것 아닌가. 메모리 반도체로만도 충분히 시장 확보가 가능하고 하니까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근데 그게 이제 실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AI 반도체라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네. 이 시스템도 다르고 네. 메모리 반도체는 뭐 쉽게 설명하면 만들어서 찍어서 쌓아놓고 그렇죠. 파는 거고 네. AI 반도체는 미리 주문 받아서 그때 생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의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건데 더군다나 이렇게 AI 세상이 빨리 올 거라고는 아마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버드에 가니까 그쪽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희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지. 자존심을 또 긁었네. 네, AI 반도체는 아니잖아. 네. 너네 뭐 설계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쇼크를 먹어갖고 반도체 주권 국가 AI 신들의 전쟁이라는 써버린 책을 AI. 책을 쓰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책이 한 권 또 나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 AI 3대 강국. 그 제목 네.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건 네, 아니죠?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얘기하는 네.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 AI 3대 강국. AI 3대 강국. 네. AI 3대 강국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살짝 그 제목 가져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책 나오면 저도 꼭 한번 사서 읽어보도록 네. 하고요. 이렇게까지 AI랑 반도체 애정과 관심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저는. 많은 이 AI 분들이 3대 강국이요.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토픽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대만도 우리보다 앞서고 있죠. 앞서다기보다는 대만을 주목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는 3대 강국이 되려면 미국, 중국,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대만이 상당히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계 각국이 2017년부터 국가 AI 전략, 국가 AI 비전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네. 대만은 2018년에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다른 이제 선진국들은 이 당시에 발표한 AI 전략들이 대부분 다 상징적 의미 내지는 AI라는 놈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이 윤리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대만은 AI 액션 플랜을 만듭니다. 액션 플랜. 네, 이거를 누구랑 만드느냐? 엔비디아의 젠슨 황하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네. 젠슨 황이 2017년까지 한국에 관심을 갖다가 한국의 삼성전자를 두드려봐도 뭐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뭐 얘기도 잘 안 되고 SK 하이닉스하고 HBM을 만드는 돌렸구나. 선정 요 정도에서 이제 한국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한국에 관심 없어. 이제 나는 한국에 안 갈 거야. 그리고 한동안 안 와요. 한국을 실제로. 네. 그리고 대만을 갑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2018년부터 대만 정부하고 AI 액션 플랜을 가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대만이 하는 AI 액션 플랜의 핵심이 뭐냐면 AI 팩토리예요. 그러니까 재밌는데요. AI 네. 팩토리. 네. 이 AI 팩토리라 함은 기존의 AI 데이터 센터와는 컨셉이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기존의 AI 데이터 센터는 뭐 우리가 보내는 이메일을 저장하고 이 이메일을 저장을 했다가 다시 서비스해주는 이런 어떤 이런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대만의 AI 팩토리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AI 전용 슈퍼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AI 전용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이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입력해서 이 데이터를 AI 전용 슈퍼컴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AI 전용 슈퍼컴이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주는 이거를 이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장은 두 개의 공장이 필요하다. 하나는 기존의 제조, 네. 우리가 하는 제조 공장이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공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생산한다. 그랬을 때 세탁기를 기존의 제조 그 매뉴팩처링 라인에서 세탁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세탁기가 어떤 그 그러니까 옷이 들어가면 얘가 무슨 뭐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파악해서 이 세탁기의 움직임을 빨리 갈 거냐 천천히 갈 거냐 이런 거를 파악하려면 인공지능이 필요하잖아요. AI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붙이는 인공지능을 부착하는 그거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어떤 제조가 모든 것이 대부분 다 로봇이 하기 때문에 제조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다. 거의 비슷하다. 지금 정말 중요하고 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중소벤처기업부 전 장관이셨잖아요. 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거 강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합니다. 하고 있나요? 네. 계신가요? 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제조 공장뿐만 아니라.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경쟁력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그 인공지능에서 나는 거죠. 이게 생존 전략? 그렇죠. 중소기업의? 이게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무엇을 더 편리하게 해줄 것이냐. 네. 이제 이거를 만들어주는 AI 팩토리를 대만이 지금 만들고 있고 내년부터 이게 가동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이런 플랜이 없고요. 네. 특히 대만에 들어가는 AI 전용 컴퓨터는 엑사플러스급이에요. 너무 전문적이죠. 그러니까 이 대학교가 아니거든요. 엑사플러스급을 설명드리면 네.
엑사플러스급은 전 세계의 그 단일 컴퓨터로는 미국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네, 1, 2, 네. 3등이 다 엑사플러스급이죠. 네. 그럼 이 엑사플러스급은 펩사 플러스의 엑사펩사. 네, 펩사 지금 전문 플러스의 용어 다 나오고 1000배, 계십니다. 1000배가 빠른 거거든요. 네. 그럼 펩사가 뭐냐? 펩사는 1초에 네. 1000조 번의 부동소수점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을 넘어가는데 살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못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빠른 아. AI 전용 빠른 슈퍼컴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에서. 그래서 대만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군요. 주목해.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하면 AI 전용 슈퍼컴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AI 전용 공공 데이터 센터는 있어요. 슈퍼컴이 그러니까 물론 이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네. 슈퍼컴은 있지만 우리 공공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가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싼 값에 누구나 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AI 전용 슈퍼컴은 없고요. 네. AI 전용 데이터 센터는 광주 AI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것인데요. 근데 이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갖고 정권이 바뀌면서 아, 그 AI를 강조하신다는 정권이 운영비를 절반으로 줄여가지고요. 지난 7월 달까지 가동률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 네. 네.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고, 어떤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냐? 대기업들이 각자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대기업들은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중소 스타트업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싼 값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AI 전용 슈퍼컴과 네.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네. 정부가 더 지원해주고.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대만처럼 AI 팩토리 개념으로 바꾸어서 이거를 제조 특화시켜야 된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제가 오늘 공부를 네. 참 많이 합니다. 끝나고도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중소기업 쪽에 오히려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건가요? 대기업은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네. 자본력도 되고요.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은 네. 지금 기술 발달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기술 발달이 빠른 이것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대기업들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을 묶어주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이제 과기부가 국가 AI 백영훈 장관도 네, AI 전문가, 네, AI 관심 전문가인데 많고. 그 국가 AI 그 뭐 5개를 발표했잖아요. 네, 국가대표. 국가대표 AI 네. 5개를 발표했는데 저는 이거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다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네. 사실은 이거 산자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죠? 네, 그러니까 과기부가 산자부화되는 거는 길게 보면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기부는 그 과학기술의 어떤 기본적인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고 너무 그 산자부가 해야 되는 이 일에 너무 과기부가 힘을 쏟다 보면 근본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본질을 망각한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눈에 띄고요. 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런 어떤 그 AI의 그 고속도로를 까는데 네. AI의 3대 조건, 컴퓨팅 파워, 전력, 그리고 데이터 이거 네.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국가가 민간과 합작을 통해서 이거를 끌고 갈 거냐에 대한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아키텍처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하시면 되잖아요. 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를 네네. 들어서 혹시 그게 논스톱 AI랑 연관이 있습니까? 좀 다른 건가요? 뭐 넌스탑 AI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고요.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네네네. 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했던 도조 프로젝트가 스탑됐잖아요. 네. 그럼 이 도조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테슬라에서 설계한 AI 훈련용 슈퍼컴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 추론형,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를 대신할 수 있는 추론형 NPU는 우리가 개발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훈련용은 아직 개발을 못했거든요. 음. 근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도 그걸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스탑이 됐어요. 그런데 이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중요했냐면 FSD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Full Service. 예. 네네네.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거를 자기네가 자체 설계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테슬라가 지배하고 싶었던 거죠. 엔비디아 도움 없이.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실패로 하고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삼성하고 합작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그렇죠. 저는 사법 여기서 리스크를 덜어내자마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도조 프로젝트의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핏 배넌이 있어요. 핏 배넌이 있는데 이 핏 배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짐 켈러 아시죠? 그 반도체 설계의 그 신화를 창조했던 이 짐 켈러와 핏 배넌이 이게 항상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LG가 요새 좀 AI 쪽으로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짐 켈러하고 계약을 했어요. LG가 작년에. 저는 이 힘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핏 배넌 같은 사람을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이 인재를 영입해서 아키텍처로 영입해서 이런 어떤 팀을 꾸려가지고 네. 이 팀이 대만의 AI 팩토리와 같은 한국판 AI 팩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그 2조의 그 AI 슈퍼컴 프로젝트가 AI 국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낙찰이 2번이나 그 안 돼가지고 네네. 그 아시죠? 네네네. 네, 2번이나 그게 파기됐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다시 또 모집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그냥 계속해서 모집만 하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차피 2조가 들어가면 그 2조의 그 AI 데이터 센터의 역할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국가대표 AI 각 민간 기업들의 그 역할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엮어서 연결고리를 만들고 하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사람이 필요한 그래서 그런 아키텍처가 시점입니다. 필요하다고 네. 말씀하신 거군요. 네. 그거를 장모님께서 하셔도 되는데 기회가 온다면. 제가 그 얘기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네. 그거 아십니까? 정치 현안 얘기할 때의 표정과 네. AI랑 반도체 얘기할 때랑 표정이 지금 확연하게 달라가지고. 그래요. 네. 예, 제가 막 신이 납니까? 네, 신인 얼굴 자체가 네. 더 이제 만면의 웃음도 가득하셨고요. 네. 그 정도로 AI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번 이재명 정부 초반에 실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올 수 없는 기회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되겠네요. 이 AI의 단계를 지금 3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perception AI, 인식 AI. 그러니까 이미지를 인식하고 텍스트를 인식하고 네. 이 인식한 것을 다시 텍스트로 바꿔주고 변환시켜주고 그래서 이 perception AI가 발전해가지고 챗GPT가 나온 거고요. 네. 그 다음 단계로는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지금 에이전트 AI 시대의 초입에 들어와 있는 거죠. 초입. 그러면 에이전트 AI란 뭐냐? 이거는 24시간 디지털 비서죠. 내 대신 모든 일을 알아서 척척 해주는 이제 것. 국민 삶 속에 파고드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러면 이 시기에 들어와 있는데 네. 중국은 이미 피지컬 AI로 넘어갔어요. 3단계. 네. 그러면 중국과 대한민국의 AI 실력을 겨눈다? 네. 우리는 항상 그동안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훨씬 뭘 잘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AI 분야에서는 우리가 중국한테 뒤지고 있어요. 그 얘기들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이번에 따라잡지 못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제가 넌스톱 AI 정부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 전체에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서 우리가 IT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IT 강국으로 진입하면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동해 가서 뭔가를 하나 부탁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 해주는 거. 그런데 이 AI 시대는 넌스톱, 그러니까 그 원스톱도 필요가 없는 거죠. 넌스톱 스스로 알아서 다 하니까.
그럼 이 넌스톱 AI 정부를 만들어야 되고요. 네. 이 넌스톱 AI 정부를 만들어서 여기에 AI 국민 비서 시대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 그거 자체가 AI 3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저는 아주 빠른 길이 될 빠른 것이다. 길이다. 왜냐하면 지름길이다.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하게 되니까요. 네. 네. 이재명 정부 지금 정권에 던지는 어떻게 방향 같은 거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요. 지금 그만큼 다행인 건 또 지금 이 정부도 관심이 많잖아요. 중요성을 또 알고 있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또 접목시켜서 할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관님께서 이 분야에 관심도 많고 열정이 있으시니까 뭐 뭐 주도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기회가 된다면 예를 들자면 네. 내년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지금 네. 정치에 완전히 발을 뗀 게 아니시니까 당연히 그죠?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이 뭐 도전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서울시를 AI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생각할 고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대통령실 관계자분들도 이 방송을 다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AI 관련 전문가 종사자들이라면 또 이제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오래간만에 뵙자고 한 이유가 정치 현안, 네. 뭐 나라 걱정 어떻게 하는 좀 해안을 듣고 싶어였는데 오히려 잘 됐습니다. AI 관련된 내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열정적인 어떤 토크가 될 수 있도록 네.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다시 한번 네. AI를 중간에 한번 점검해 볼까요? 그러시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짜 그러시죠. 걱정인지 아니면 기대 네. 이상으로 잘하고 네. 있는지를 네. 네. 장관님 한번 모시고 다시 네.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